4년을 연애하고 헤어진 건 일주일 전인데 3일 전부터 다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4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4년이 사라져버려 너무 허무하네요. 남자친구는 2년 연상이고 작은 기업에 다니다 이직해서 지금 회사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에 실패 후 바로 취업해서 월 300 좀 못 받고 있고요. 현모 가정이지만 부족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사는 집도 소형 평수지만 둘이 살기엔 문제없는 자가이고 엄마도 상가에서 월세 들어오는 게 있어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외동이라 상속으로 다툴 일도 없고요. 남자친구는 차남의 편부가정이고 아직 본가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축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비를 남자친구가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편의점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노후에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요. 집 걱정도 없고 혼수도 딱히 해올 게 없어 그냥 냉장고와 침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했습니다. 혹시 TV도 더 큰 사이즈를 원한다면 같이 해오라 했었고요. 결혼 전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게 금전 문제라 생각했기에 저희는 결혼까지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식장에 상담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님과 같이 살자는 말을 하네요. 제 집을 팔아서 둘이 모은 돈을 합치면 셋이 살 아파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지금 사는 곳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제 돈 내고 아버님이 지낼 곳까지 마련해드려야 하나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나도 엄마 혼자 살지만 한 번도 같이 살아야겠다 말한 적 없고 그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랑 우리 아빠는 상황이 다르잖아. 이러네요.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들어보니 니네 엄마는 편하게 앉아서 돈 벌고 넉넉하니 걱정 없잖아. 우리 아빠는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이상 앉아서 허리도 안 좋고 무거운 물건도 다뤄야 해서 힘들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아버님 용돈을 더 올려드리자 했더니 그럼 월 200 정도 드리는 건 어떠냐고 합니다. 힘들게 돈 벌어본 사람이 월 200을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둘이 합쳐 월 600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거기서 200을 주면 언제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아이 키우는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해서 이것도 당연히 싫다 했습니다. 지금의 수입이 유지되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가정하에 150까지는 드릴 생각이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대요. 자기는 대졸에 연봉이 오르는 직업이라 앞이 창창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이 아슬아슬한 나이에 비전도 없는 직종이라 자기가 손해인 것 같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집안의 사정을 다 알았어도 이직하느라 힘든 시기에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감당할 때도 손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으니까 잘 됐으면 했고 이 사람과 평생 하고 싶으니 희생이라는 생각도 안 했었죠. 근데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정리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내 집에서 짐을 다 빼서 가져가라 했는데 그렇게 자주 오갔음에도 제가 남친 좋으라고 사놓은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가져갈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짐 끌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후회 안 하냐 물어보기에 그렇다 하고 보냈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허망해서 울기만 했었네요. 회사에서도 멍 때리며 일하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아버님을 모시고 살까 싶으면서도
우리 엄마도 안 모시고 사는데 내가 왜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 혼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정리가 돼간 것 같습니다. 잘해보고 싶다는 감정보단 그냥 우린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니 좀 후련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었던 찰나에 전화가 오더군요. 삭제해서 이름은 안 뜨지만 너무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해서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너무 예민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라 걱정이 커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김치찌개를 차려달래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사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차려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계산적인 연애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길게 말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연락하지 마라 했더니 아직도 화났냐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더군요. 해서 화난 게 아니라 정이 떨어진 거야. 우린 완전히 끝난 거야. 만에 하나라도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 그리 알고 있어. 하고 말하고 난 후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전화가 몇 통 더 오다가 잠잠해지더니 톡으로 혼자 화내다가 장문으로 자기 상황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사과합니다. 늦은 밤에는 마치 아직도 사귀고 있는 것처럼 잘자 자기 이러고 있네요. 이걸 3일째 지속 중이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4년 동안 나름 길고 지독한 연애였고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는데 단 한마디로 끝난 사이라는 게 그냥 허망할 뿐입니다. 원래라면 결혼을 상상하며 한참 설레고 있어야 할 상황이지만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150까지는 드릴 생각이 있다는 게 더 문제네요. 드리긴 뭘 드려요? 시작할 때 150 드리면 나이 들어 아프고 수술할 일 생기면 150 플러스 1년에 500 이상 더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고생하고 산 걸 왜 쓰니한테 모시고 살래요? 두 번째, 그래도 쓰니가 현명해서 다행이네요. 안 흔들려서 속이 시원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이미 그 자식은 쓰니를 자기 밑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네가 그렇지 이러면서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제발 안전이별하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세 번째, 남자는 처음부터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등신 같은 취급당하면서도 150까지 드릴 수 있다 하니 얘는 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싶어 완전히 기선제압을 하려는 겁니다. 지 원하는 대로 휘어잡는 결혼을 하려고 헤어지자 엄포를 놓은 거죠. 안 그래도 만만한데 헤어지자 하면 더 울고불고 매달려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요. 그러면 아버지랑 합가하고 대리호도 대리봉양시키면서 돈도 빼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손해라며 후려치기 시전했더니 등신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헤어지자네요. 똥줄이 타서 잡고 싶은데 애초에 머리에 든 개념이 공짜 가정부다 보니 밥 차려달라는 개소리를 시전한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네 번째, 잘자 자기에서 진심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치찌개에 얼굴을 파묻어야 하나? 진심 안전이별이 걱정되네요. 월 150 드리려고 했다는 걸 보니 착해 빠진 걸 넘어서 등신인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남친은 그냥 미친놈 같으니 주변에 이별을 알리시고 보호받을 수 있게 대처하시고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님이 평소 너무 좋아해주니 착각해서 헤어지자 했는데 쓰니가 오케이 하니 당황해서 저러는 거죠. 장문의 톡에 자기자기 거리는 걸 보니 쉽게 안 떨어지겠네요. 집에 찾아오면 꼭 경찰 부르세요. 저런 애들은 그냥 애인이 화났다고만 받아들이고 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비번은 꼭 바꾸시고 톡도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게끔 그냥 무시하세요. 나사 빠진 애들은 답장이나 읽음 표시만 있어도 마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냥 아예 차단해버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